이 차량은 1000만원 초반, 약 한 1200 정도의 구입이 가능한 그런 차량인데요. 사실 우리가 1200 정도의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차가 아반떼 AD, 뭐 밸류 플러스 한 6만 7만 정도 되는 게 보통 한 1200, 1300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소나타 있죠. 네. 소나타도 보통 한 10만 가까이 되는 차량들이 한 1500 이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차는 그 차량들보다는 등급이 높고, 하지만 가격은 그 차량들이랑 견줬을 때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왜 그 경쟁력이 있느냐, 몸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영상을 계속 보시면 그 영상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이 외장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판테라 그레이라고 약간 먹색빛을 띠는 외장입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인기 컬러입니다. 근데 IG를 어떻게 1200에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자, 우리가 대형 차량을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차량의 가격입니다. 예산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대형 차라고 하면 이제 비싸다는 인식이 그렇죠. 있죠.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유지비거든요. 네. 요 두 가지 문제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차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해서 IG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를 한번 네. 우리 겉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엔진 소리 들어보시니까 엔진 소리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네. 자, 엔진 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만 듣고서 이 차량의 주행거리를 알아맞히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불가하지 않을까요? 불가하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차량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이 정도의 엔진 소음 정도면 네. 한 그래도 10만 킬로 안쪽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정도면 거의 소음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 네. 정도 소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LPG 차량입니다. 네. 그 두 번째는 LPG 차량이라 좀 조용하긴 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19만 정도 탄 차량이에요. 키로수가 거의 20만 가까이 돼요. 20만 넘으면 중고차 보험도 안 되거든요. 네, 맞죠. 네. 그런데 이제 19만짜리 차량인데 지금 엔진 소리가, 물론 영상으로 보시신 분들은 크게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정숙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밌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상담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랜저 IG 1000만원 초반에 못 구하나요? 오늘 그거에 대한 해답을 조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이 차량이 지금 엔진 소리도 좋고, 네. 전반적인 조건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사고는 없을까요? 사고는 뒤에 이제 트렁크 리드가 교환된 차량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외판은 조수석 뒤에 휀다 하나만 조장 판금하면 될 정도의 차량이에요. 네. 트렁크 리드라고 하면 이제 트렁크 여는 문, 그렇죠. 예, 뚜껑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뒤쪽에 이제 그 교환된 부분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감가가 조금은 되겠죠? 그렇죠. 뭐 사실 사고가 아니고 외판 감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자동차 진단평가사에서는 네. 외판 교환은 약 10만 원 정도로 책정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는 심리적 감가는 그래도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키로수가 193,171km입니다. 지금 타이어 공기압은 떠 있는데, 겨울철에 타이어 공기압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경고등 떴다고 되게 염려하시지만, 제가 어제도 연락받았는데 이거는 타이어 공기압 맞추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IG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IG가 그랜저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랜저는 국민 세단입니다. 자, 누구나 한번 타보고 싶은 차량인데, 실제 유지비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선뜻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가격이 문제죠, 사실. 그렇죠. 네. 가격이 문제죠.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한 분들, 성공의 상징. 그죠. 성공의 상징이고, 또 광고도 그런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000만 원 초반대, 1200 정도, 1300 정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아반떼라든지 LF를 구매할 수 있는데, IG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 본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상담할 때 그걸 참 많이 여쭤보세요. 중고차는 키로수보다 연식이라던데 이런 얘기도 많고, 네.
19만이면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키로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LPI 엔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LPI 엔진 현대 기아가 굉장히 잘 만듭니다. 네. 이게 제가 예전에 기억이 있었던 게 XG 그랜저 LPI를 타봤거든요. 네. 그전에도 물론 LPG 차를 탔는데 실제 LPI 엔진이 가솔린에 비해서 물론 힘은 딸리지만 예전에 생각했던 LPG 차량이 시동에 좀 안 걸린다. 그 다음에 좀 힘이 많이 딸린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했거든요. 근데 사실 힘이 딸린다고 하는데 네. 그거 일반적으로 잘 못 느끼세요. 네, 많이 네. 못 느끼시긴 저도 하죠. 예전에 회사차가 K7이었잖아요. 네. 이게 가스라고 힘이 딸리거나 그렇지 않던데. 그래서 네. 이제 또 더더군다나 3.0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 얘기 들었습니다. 6기통 한번 타보고 싶어서 네. 그랜저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렇죠. 네. 3.0이면 6기통이죠. 네, 그거 한번 누려보고 싶다.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물어봤냐? 주행거리보다 연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에 거쳐서 문제점이 고쳐지기 때문에 보완되고 최신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LPI 엔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엔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완성도나 보증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있고요. 네. 그리고 19만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수리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실 엔진 보링만 해도 수백만 원이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게 만약 디젤 차라고 했을 때는 사실 19만 정도, 물론 그 안에 탔을 때도 이제 엔진을 좀 그 매니폴드 쪽이나 이런 쪽을 좀 세척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LPI 엔진은 스로틀 바디 쪽이라 수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연료 찌꺼기가 많은 연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지가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가장 문제는 뭐냐면 19만인데 지금 차량의 상태가 어떠냐. 자, 우리가 이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핸들입니다. 핸들의 상태를 봤을 때 동일한 주행거리를 탔을 때 장거리를 뛰었냐 아니면은 도심에서 운행을 했느냐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핸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핸들의 상태도 좋고 엔진 소음도 좋다라는 건 뭐냐면 장거리를 그만큼 많이 뛰었다. 그렇죠. 그리고 장거리를 뛴 차량들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미션이에요. 왜 미션이냐면 연속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그리고 가다섰다를 반복하는 게 가장 악천후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책자를 보면 악천후 주행 시에 차량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그 악천후가 빗길이나 눈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다섰다를 계속 반복해서 미션에 무리를 주는 건데 장거리 주행을 많이 뛰신 분들은 뭐 정속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간까지 어떤 일률적인 어떤 기아 변속이라든지 작동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IG나 HG나 그랜저의 가장 문제점이 핸들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량은 19만임에도 불구하고 핸들에도 소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입찰할 때도 좀 더 이제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은 보석 같은 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19만인데 이게 시내 주행을 탔던 차량이다. 그랬다면 아마 우리가 이 영상을 찍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마저도 키로수가 15만 넘어가면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추천하기가 굉장히 이제 저도 꺼려지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HG는 LPI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헤드볼트 맞습니다. 이슈도 네. 있었고 네네. 근데 IG 넘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19만이라도 이렇게 정숙하고 괜찮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사실 저라도 구입을 충분히 고민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그러면 이 차량의 그 신차가하고 경매장 출품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자, 이 차는 신차가가 3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매장 출품 가격이 870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 롯데가 조금 시작가가 낮으니까 네. 경매는 시작가와 낙찰가가 있으니까 네. 낙찰가는 이제 1200 정도 예상하시는 1200 거죠? 정도에서 네. 한 1300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IG를 진짜 1200에서 1300, 1000 초반에 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일단 연식이 지금 18년식이 17년 출고란 말이에요. 네. 이제 키로수만 19만이긴 한데 네. 사실 관리 상태에 따라서 이 맞습니다. 차량을 인수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이제 있을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상태가 좋아서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찾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사실 키로수가 많은 차를 무조건 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죠. 아닙니다. 네, 이거는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그건 좋겠고. 또 뒤에 또 말씀을 또 드리면 됩니다. 대형차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준중형이나 중형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틀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맞아요. 네. 자, 이 차량은 일단 연료가 LPG예요. 네. LPG가 사실 연료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네. 하지만 연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가스는 연비가 좋다고 하기보다 그쵸? 연료가 싸죠. 연료가 네. 싸죠. 네. 네, 그 부분들이 있고 또 3.0이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출력도 낼 수 있는 그종 드라이빙의 재미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다소 문제는 뭐냐면 3.0이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은 그랜저를 타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세라고 하면 네. 그래 봐야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맞습니다. 소비자분들은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도 차이가 높다고 하면 그걸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그렇죠. 있어요. 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지출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디젤이나 가솔린이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말씀을 드렸겠지만 LPG이기 때문에 연료에 대한 유지비는 조금 다른 연료에 비해서 좀 덜 들어갈 수 있다. 그 수리비가 좀 덜 그렇죠. 들어간다. 디젤에 비해서는 수리비가 덜 들어가고요. 확실히 덜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가솔린에 비해서는 연료에 대한 가격이 저렴하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차량은 어떤 분에게 좀 적합할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주행거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유지비랑도 연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리를 하는 부분들이 많고 고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죠. 근데 이런 차량들은 실제 그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감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천만원짜리 차량이 1,000만원 초반대예요. 그럼 약 30% 정도만 잔가율이 30%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이 차를 타시고 나중에 파시더라도 큰 감가가 되지 않아요. 이미 빠진 가격에 샀으니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런 가격에 샀으니까. 그리고 자, 일단 그랜저를 타고 싶은 분들, 이 그랜저를 타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물론 첫 번째 어떤 추천을 드리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약간 예산이 조금 버겁긴 한데 조금 저렴하게 사고 싶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얼마 안 타고 다른 신차를 계약하셨거나 이런 잠깐 타셔야 되는 용도의 그런 분들도 좀 그런 분들도 좋죠. 네.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있어요.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그만큼 감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더라도 비싼 차를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감가가 많이 든 차량은 그만큼의 가성비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나는 1년에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 10,000km 미만이거나 20,000km 안쪽으로 주행거리를 많이 타지 않는다. 이런 분들에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행거리를 얼마 타지 않는데 짧은 주행거리를 타서 감가를 때려 맞고 그 다음에 비싸게 차를 사는 것보다 감가가 많이 되어 있고 주행거리 좀 많지만 내가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타시다 보면 그 다른 차량들이랑 이 감가율이 맞아요. 나중에 파실 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행거리가 1년에 얼마 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키로수가 많은 차량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하신 건 알지만 어떻게 보면 이 차량처럼 상태가 좋은 차량은 그만큼의 또 가성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이제 보물 같은 그런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모든 차가 키로수가 많다고 다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량을 찾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에 맞게 차량을 구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무리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맞아요. 그 후에 돈을 또 융통하시는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밖에서 이 그랜저를 봤을 때 절대 19만이라는 걸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알아요. 나만 압니다. 이거 지금 이 정도 엔진 소음에 이거 19만이라고 맞출 수 있는 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제 그랜저를 타시고 싶고 그만큼 감가된 차량을 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